배우자분께서 2017년 초경부터 다른 남자하고 좀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됐고요. 원고가 이 부분에 대해서 2017년 7월 10일경 상간자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내다가 이제 참다 못해서겠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신 판례 몇 가지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일단은 그 이혼 관련된 판례인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시효 관련돼서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것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례를 보다 보면 이제 사실 대법원 판례도 종류가 다양한데요. 사실 좀 중요하고 의미 있는 판례는 파기환송되는 어떤 판례입니다.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판결한 그런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는 거거든요. 뭐 고등법원이나 그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잘못 판단을 해서 이제 파기환송 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게 아니라 판례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에 이제 어떤 하급심에서는 기존 판례대로 보통 재판을 하거든요. 근데 대법원 입장에서는 판례를 한번 변경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파기환송하는 형태로 변경을 하죠. 이 사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사실관계는요. 이제 부부가 98년 1월 5일 날 혼인 신고를 했고요. 그렇게 슬하에 이제 자녀 3명 두고 이렇게 지냈는데요. 배우자분께서 2017년 초경부터 다른 남자하고 좀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됐고요. 원고가 이 부분에 대해서 2017년 7월 10일경 상간자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내다가 이제 참다 못해서겠죠. 2022년 10월 13일 날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했고요. 그 다음 동시에 상간자와 배우자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는 그런 원인으로 해서 위자료 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그 배우자가 반소를 청구를 했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 재판 진행 중에 이혼 조정이 됐습니다. 사실관계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그래도 어떤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2017년 7월 10일 날 알았다는 거고요. 5년 뒤인 2022년 10월 13일 날 이혼을 청구하면서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는 이유를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약 5년 이상이 경과한 상황에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한 케이스입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원심은 어떻게 판단했냐면요. 이게 저희의 기존의 통상적인 어떤 판례였고 저도 상당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 자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적인 불법행위와 동일하고 민법 제 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2017년 7월 10일경 부정행위와 그 가해자, 부정행위 상대방, 부정행위 사실 이런 걸 다 알게 됐죠. 그래서 이로부터 3년이 경과한 뒤에는 이제 시효로 소멸됐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근데 대법원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과 좀 다른 법리를 설치했습니다. 이건 되게 의미 있는 판례고요. 그러니까 대법원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를 두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판시합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권과 혼인 중에 발생한 어떤 개개의 불법행위, 개개의 어떤 위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인 어떤 유책행위의 발생으로부터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그런 일련의 경과가 전체로서 불법행위로 파악돼야 된다. 그래서 최종적 이혼 시점에 확정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건의 피해자인 상대방 배우자는 혼인이 해소된 때, 이혼이 된 때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3년이 도구하지 않게 되죠. 대법원 판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배우자와 그다음 상간자가 부정행위로 인해서 이제 결국 원고와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하게 되었다. 이거를 원인으로 지금 위자료 청구를 하고 있고 이는 부부 공동생활 중 발생한 어떤 개개의 어떤 유책행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와는 별도로 인정되는 청구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이 해소된 때를 그 위자료 청구권의 단기 소멸 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결국 이 판결이 시사하는 바는요, 혼인 기간 중에 어떤 부정행위 이런 거를 알게 되면요, 이제 일반적으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적용해서 그 안날로부터 3년 안에는 소를 제기하셔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를 인정받으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언을 해드렸고요. 그게 실제 어떤 판례의 입장이었습니다. 물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와 이혼이 되는지 마는지는 별개입니다. 3년이 도과했다고 하더라도 뭐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이를 원인으로 하면 이혼은 되는 거고, 다만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는 좀 어렵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대법원 판례가 이제 나옴으로써 앞으로는 어떤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그 시점부터 어떤 3년의 기간이 도과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혼인이 해소된 날, 부정행위가 과거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혼 청구를 하면 결국 과거의 어떤 부정행위로 인해서 우리의 혼인관계가 파탄됐다 라는 것만 입증할 수 있으면 시효가 도과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결국은 이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그것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되고 이혼에 이르게 된다면 이제 시효는 의미가 없어졌다. 이혼 청구하면서 동시에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도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혼 부정행위 관련된 어떤 소멸시효에 관한 중요한 판례 하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변호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상간자 입장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고 부부가 그 뒤에도 혼인 생활을 잘 유지했으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고가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실무상 어떤 자료들을 보완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혼하는 거냐는 이제 별개의 문제이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대부분의 부부가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거는 둘 사이의 신뢰관계가 굉장히 심하게 이제 손상이 되고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회복하고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상처를 극복하고 이런 과정 자체가 사실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부부라면은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다툼이 있고 이 부분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 관련돼서 결국 문자라든지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아니면 뭐 통화라든지 서로 간에 주고받은 내용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떤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용서를 했다라든지 용인을 했다라든지 뭐 해도 된다라든지 그게 좀 명확하게 어떤 용서나 뭐 용인이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책임을 묻기가 좀 어렵습니다. 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판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